충성! 안녕하십니까? 용팔연소의 이승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편 CPU에 이어서 메인보드와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을 선정하는 방법,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옆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신 편집을 도와주신 분께서 계시고요. 오늘 훈련의 목표는 올바르게 메인보드와 메모리 선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메인보드, 옛날에는 마더보드라고도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 메인보드 들어봤습니까? 뭡니까? 저한테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컴퓨터의 중앙 모든 부품 다 거기다 꽂지 않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메인보드가 담당하는 역할은 바로 모든 부품들이 다 꽂힐 수 있게 모든 부품들이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기본적으로 파워의 공급을 받아서 파워를 부품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대부분 대만에서 이루어지고요. 생산도 대부분 대만에서 하고,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칩셋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AMD 직접 공급을 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인텔 11세대용 칩셋과 AMD 칩셋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텔은 공식 제품 사양의 페이지가 두 개입니다. 인텔 ARK라는 인텔 제품 사양 페이지가 있고, 기본적인 인텔 제품란 들어가가지고 보는 페이지가 있어요. 인텔 데스크탑 칩셋에 들어가서 제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현행 생산되고 있는 모든 칩셋이 나옵니다. 가장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인텔 H110 칩셋부터 인텔 W4802 칩셋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USB의 버전 설정해 놓고, PCI 익스프레스 버전 설정해 놓고, 버스 속도 설정해 놓고, TDP 설정해 놓고 끝이에요. 이 페이지만 봐서는 거의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알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교를 눌러봅시다. 비교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인텔 ARK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의 여러 가지 스펙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봐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어디 있냐, 바로 나무 위키에 있다는 거죠. 이 400 시리즈, 500 시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 시리즈 칩셋 이렇게 4개 딱 정해놨어요. Z490, H470, B460, H410 본 책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가격 차이가 있다. 근데 가격 차이는 사실 얼마 안 나요. 칩 단위로 공급받게 되면은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불구하고 그냥 메인보드 제조사가 비싸게 받는 거예요. PCI 레인 개수, PCI 익스프레스의 레인 개수가 납니다. PCI 익스프레스 레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는 16개 가져가고, NVMe 같은 경우는 4개를 가져가고, 그런 종류의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총 레인의 개수를 뭐가 관장하냐? 바로 CPU 플러스 칩셋이 관장합니다. 즉, 그래서 메인보드 칩셋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PCI 레인을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SATA 개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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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즉, H410 보드 중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5개 이상 지원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까지 지원된다는 거죠. H490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USB 3.2 Gen 1 5기가 스피드는 다 지원을 하는데, 10기가 스피드는 오직 H470과 Z490만 지원을 해요. 이렇게 사소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드 4개 이상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의미하고. 그럼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K CPU를 써요. 인텔은 400 시리즈에서는 Z490을 제외하고서는 이 배수를 조절할 수 없게 해놨어요. 즉, 내가 K CPU를 사도 곱하기 몇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조절이 돼요. 최상위 칩셋 Z490. 이거 플러스 램 클럭도 못 바꿔요. Z만 바꿀 수 있고 나머지 못 바꿔요. 인텔은 이런 식으로 다 기능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보다 오버클럭을 할 거면 인텔은 Z보드를 사야 된다. 근데 오버클럭 안 할 거면요? 상관없습니다. 이걸 왜 보여줬냐?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Z 칩셋이 CPU 오버클럭을 지원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메모리도 걔만 지원한다고 그랬죠? 이제 기능 제한을 경쟁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좀 더 풀어줍니다. 메모리 오버클럭이라는 거를 H570 칩셋과 B560 칩셋에 지원하게 해줘요. 즉, 기능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개발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럼 AMD 칩셋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는 메인스트림 데스크탑용 소켓 AM4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M4 소켓들은 뭐가 있을까? 와, 얘들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요. 인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쉽죠. 인텔 공식 홈페이지에선 이런 종류의 표가 없었는데, 여기서 별표가 붙은 것들은 제외를 해요. 왜 제외하냐? 시스템 공급 업체를 통해서만 제공됨. 자세한 내용은 QI 시스템 제조업체를 문의하십시오. 즉, 컴퓨터 전문 제조사를 통해서만 유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일반 리테일 시장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얘들은 오버클럭킹 쪼잔하게 인텔과 같이 메모리만 조절되고 CPU 조절 안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최저가형 2개를 제외하고 A520과 A320을 제외하고선 전부 다 오버클럭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MD가 아직까지는 인텔의 후발주자라 그래요. AMD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날이 오면 반대가 되겠죠. We used to be friends. 이제 드디어 실물을 보러 갑시다.
자, 여기서 PC 주요 부품 메인 모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제목만 보고도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 MSI 제품은 없는데 아수스나 에즈락 제품이 있는 게 있어요. MSI는 MSI 코리아라는 회사가 수입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붙어요? 이렇게 대원 CTS, 그리고 여기 뭐가 써있어요? 에즈윈. 유통사별로 뭐가 다르냐? 바로 AS 정책이 다르고 유통 정책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 유통사를 보는 게 좋습니다. 제목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MSI MAG Z590은 이제 그냥 토피도 써있고 M이 안 붙어있죠. 근데 에즈락 H470은 M이 붙어있어요. 이게 뭐냐? M은 마이크로 약자입니다. ATX라는 것은 이런 길쭉한 규격이고요. 마이크로가 붙은 거는 약간 짜리몽땅한 규격이에요. PCI 슬롯이 4개냐 7개냐의 차이가 있어요. 결국에는 케이스를 큰 걸 써야 되냐 작은 걸 써야 되냐 하는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그런 차이가 있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 아까 이제 칩셋별로 납품 단가도 차이가 얼마 안 나고 기능도 이제 오버클럭이 되냐 안 되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메인보드 가격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H310 보드, ACS 보드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하게 69,000원에 해당하고 있는데 아수스 로그 막시무스 3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이거 두 개랑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같은 CPU를 썼을 때 말이죠. 같은 CPU가 들어가진 않아요. 이거는 10세대만 지원하고 이거는 11세대로 지원하니까. 근데 10세대 i9도 들어가고 이것도 10세대 i9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 이론적으로는 같은 성능이 나와야 됩니다. 뭐 그러면 이건 칩셋끼리 비교니까 같은 칩셋끼리 비교를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Z590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에즈락의 Z590M 팬텀 게이밍 4라는 보드가 제일 저렴하고 이것은 지금 가격이 17만원 정도 하네요. 10셋이 동일 칩셋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크다는 거죠. 실제로 다른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칩셋이 Z590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SATA 포트가 겨우 4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SATA 포트가 6개가 있고요. M.2 포트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는 M.2가 하나밖에 없죠. 뭐 이런 종류의 기능 제한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걸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장 비싼 걸 사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품을 많이 달고 싶은 분들은 M2 포트가 많은 것들을 사시면 되고요. 무선 랜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선 랜이 들어가 있는 걸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PL2를 구동했을 때 문제가 없는 전원부가 그만큼 튼튼한 걸 사고 싶다. 실질적으로 제가 전원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Z590 품질 비교표 해가지고 이제 신성조님께서 이렇게 21년 4월 9일날 첨부 파일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전원부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걸 견딜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제 히트 파이프랑 방열판이 있어서 모스펫에 발열을 쉽게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해줘가지고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메인보드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용 PC 사시는 분들은 컴스포트 이런 거 신경 써야겠지만 우리가 쓴다는 건 뭐다? 내장 그래픽을 쓸 때 중요한 거, 모니터 출력 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 출력 포트는 종류가 이제 크게 4가지죠. D서브, DVI, HDMI, DP 이렇게 있습니다. 즉 내가 쓸 모니터에 어떤 포트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걸 구매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여러분 아셔야 될 거, 무선 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판매한 다음에 가장 많이 받았던 클레임이 어떤 거냐면요, 이거 근데 와이파이 왜 안 되죠? 이런 종류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칩셋에서 지원을 안 해요. 애드온을 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메인보드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편이 좋고요. 만약에 없는 걸 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와이파이 무선 랜 카드를 끼워서 와이파이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USB 타입도 있고 PCI 익스프레스 타입도 있습니다. LED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LED가 지금 이거는 메인보드 컨트롤이 아니라 이제 케이스 컨트롤이라서 이렇게 막 바뀌는데 이게 메인보드에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핀 12V랑 3핀 5V가 있습니다. 3핀 5V가 더 고급 규격입니다. 어드레스 RGB라고 해가지고 주소 지정형 RGB인데 이것들을 각각 지원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구매하시면 좀 더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인텔 11세대 i7 11700K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00K가 이 보드에 스펙은 맞는데 칩셋이 H470이죠. H470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지원을 안 한 게 맞고 나중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지원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별거 없습니다. 이거 긁어서 크롬이 우클릭에 구글에서 검색하기가 있습니다.
검색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수스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나와요. 이거는 어떤 메인보드나 똑같으니까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수스에서 아마 QVL이라고 하나? CPU 메모리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CPU들을 쭉 다 알려줘요. 이 메인보드는 11세대 지원 안 해요. 업데이트 안 해줬어요, 메인보드를. 그렇기 때문에 H470은 막연하게 이제 인텔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될 거야 라고 하고 이 보드를 구매했으면은 말정황입니다. 절대 킬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수스 톱2 게이밍 H470 프로 와이파이 보드는 11700을 지원하고요. PCB 버전 전부 다 지원하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좀 재밌어요. 그냥 i7 1700K 같은 경우는 04라 나와 있어요. 근데 11세대 코어 i7 11700K 같은 경우에는 2207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이오스를 가시게 되면 바이오스 버전이 쫘라랑 나와요. 2021년 1월 18일 버전의 바이오스를 입혀야지만 올라가요. 그러면 이 보드를 구매할 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이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이 몇입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스 버전이 2210 버전 이상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구매를 해서 장착했을 때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항상 그렇게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진짜 제가 메인보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정말로 거진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뭘 해야 돼요?